오랜만입니다. 6.3 장미 대선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는 정책이 어떻게 되지? 예전 민주당처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갈까? 아닌가? 세금으로 규제 안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집값을 안 잡겠다는 건가? 또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부터 좀 살펴보죠. 공약. 물론 공약대로 뭐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유효부지 적극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거죠. 자족도시 같은 명품 신도시, 사기 신도시 공약집에서는 뺐습니다만 그래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기천은 발굴을 하려면 10년, 15년 걸리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광명 시흥이라든지 이런 신도시들을 모아서 사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뭐 조속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2기 신도시 남은 부분 또 하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포함 노후계획도시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하겠다.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이게 핵심이죠. 세금으로 못 잡으니까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사실상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재건축 재개발 절차 용적률 건폐율 완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주택 리츠 핀셋형 금융 지원 이것도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요. 공공임대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신혼부부들 신혼부부 요건을 7년이잖아요. 지금 10년으로 확대하겠다. 야, 10년을 신혼부부라고 볼 수 있나? 자,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또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겠죠. 뭐 양날이 칼입니다. 그래서 소득 여건도 좀 완화시켜주겠다.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정책이 신혼부부, 신생아한테 너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역차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머지 공약들은요, 뭐 일반적으로 PF 대출, 뭐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 경쟁력 회복, 권익 향상, 일반적인 내용들, 등급제, 건설 기능인 등급제, 말이 쉽지 뭐 그냥 뻔한 내용입니다.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이게 마련한다고 마련해지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만든 내용이고요. GTX 노선 확대, 뭐 언제는 안 했습니까? GTX 노선도 A, B, C. 저는 BC라도 빨리 했으면 임기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하지 말고 BC하고 연장 노선들 A, 뭐 BC 연장 노선 있잖아요. 그거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BEF 신설 노선들 어떻게 추진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이 뭐 하겠다. 이거는 사실 지방은 일자리가 필요하지 GTX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 국회 이전으로 이제 쭉 올라갔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일단 용산에서 바로 세종으로 가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기 내에 세종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세종시 공사로도 들어가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겠죠. 5극 3특 지방 균형 발전하겠다.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공약, 부동산 공약은 크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껄끄럽거든요. 괜히 잘뭐 숫자 민감한 내용 얘기했다가 뭐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는 약간 거리를 살짝 둡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실수를 좀 많이 했죠. 지나친 그래도 자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어. 야 사지 마. 우리가 집값 잡아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했다가 집값은 못 잡고 집값은 올라가고 집값은 못 잡으면서 욕만 먹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정책의 밸런스 보유세를 올렸는데 양도세까지 올리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생기고 주택임대 사업자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도 잃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해서 뜨거운 바산 한번 봤기 때문에 살짝 거리를 두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세금으로는 잡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 옳습니다. 옳은 내용인데 이게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갈지는 의문이죠.
일단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서울 한강벨트 집값 급등, 아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뭐 강남이 어차피 못 사니까 뭐 괜찮다고 쳐도 만약에 풍선 효과가 생겨서 노도강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게 되면 또 우리 서민들 상실감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숙제고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정 문제, 이거 진짜 풀기 어려운 숙제. 지방 미분양 또 해소를 해야 되고, 그렇죠? 건설업계 PF 자금난 또 해결해야 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산 넘어 산 숙제가 많습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겁니다. 아우, 대통령 저는 시켜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부동산만 이렇고 나머지는 또 얼마나 뭐 고민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참. 그냥 저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정도 하면 참 편하지 않을까? 아닌가?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일도 많고 고민이 많겠죠? 임기 내 못하는 거, 한다라고는 하는데 못합니다. 공급 확대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임기 내에 지금 한다고 해서 임기 내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안 됩니다.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10년, 15년 후를 보고 열심히 하는 거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임기 내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할 뿐입니다. 250만 원 건설도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면 10년, 15년 후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못할 것 같은 정책, 할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은 거, 추가이익 환수제 할 수 있잖아요.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강남 재건축 부자들한테 왜 세금 감면해주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똘똘한 채를 야기시키는데 이것도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못할 것 같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세를 부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세금을 손 안 대겠다라고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대겠다는 거지 절대 손 안 대겠다. 정치인들 말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 세금 규제를 안 하겠다.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지. 영원히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똑같잖아요. 사랑해. 이러면 그게 영원히 사랑합니까? 그 순간에 사랑한다는 의미지. 3년이 지나면 사랑이 식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왜 사랑이 변하는 거야?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미분양 5년간 양도세 면제. 지방 PF 문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득세 면제. 이건 지방세 또 지자체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쉽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이재명 규제 대책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풍선 효과가 생긴다, 과열이 된다라고 하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단계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토지 거래가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올라간다? 대출 규제입니다. 금융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보다는 금융, 돈줄을 쥐겠다. 대출 규제. 예를 들어서 15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막아버리는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1단계 규제 지역 지정하고요. 2단계 대출 규제 더 강화하고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외에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종부세 강화시키고 양도세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세 유예인데 유예 안 해주겠다. 급을 줘서 매물 좀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을 세 번째로 마지막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뭐 집값 문제는 중이병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야단 쳐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맛있는 거 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부모 말을 하면 할수록 엇나갑니다. 정책은 많이 발표할수록 엇나가는데 친구 말은 또 엄청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대면은 부작용인데 시간이 지나서 질풍노도 속인 시기가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공급을 확대하는 게 지방 말고요. 지방은 공급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만해야 되고요. 지방 지자체들은 그만. 서울 수도권은 당분간은 좀 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당장 그러니까 10년, 15년 걸리니까 정확한 로드맵도 제시해주고 진행 상황 같은 거 정확하게 투명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수 뭐 1주택이면 비과세니까 봐주고 3주택이면 무조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뭐 5년 거주 10년 보유
라든지 3년 거주 5년 보유라든지 이렇게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5년 거주 10년 보유, 5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주는 이런 거. 세추안 같은 거 공급 규제 완화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지방의 인구와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나 지방 대학교 경쟁력 강화시키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 5년 임기 내 못하더라도 차차기 정부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꾸준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